안녕하세요. 맛있는 수다 팟캐스트로 만나는 미식 독서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어요. 시원한 피서지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뜨거운 태양 아래 더욱 열정이 넘치는 6월의 중순 팟캐스트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별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미식 독서에서 맛볼 책은 한식의 품격입니다. 오늘 함께 책을 맛볼 맛을 아는 여자들, 만녀들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미식 독서의 별, 커피, 유니스,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식의 품격의 작가 이용재님은 건축을 전공했고 건축 칼럼니스트, 번역가, 음식 평론가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책의 평점과 소감을 한 분씩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클라라님. 네, 저는 평점은 4점입니다. 4점을 준 이유는요. 사실 표지를 처음 봤을 때는 별로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제목도 그렇게 신선한 느낌이 들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더 우리가 한식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좀 새로운 책이었다. 그런 생각에 4점을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유니스님요? 저는 5점 만점인가요? 그럼? 그렇죠. 5점 만점에 4점 저도 주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가 제가 그 음식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저자의 박학다식함과 예리한 비평에 놀라웠는데요. 그런데 읽으면서 좀 우리가 말할 때 그 어투가 있다면 이 글쓴이의 이 문투는 좀 모호하거나 설명이 생략되거나 또 지나치게 서양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 인내심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의 그 한식 문화에서 꼭 필요한 탁월한 음식 비평이라는 점에서 4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4점을 주겠는데요. 저자가 진짜 박식하고 음식에 진심이라는 점, 또 유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세계 음식을 먹어보고 평가하고 또 한식에 대해 고민한 점을 좀 높이 평가하고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서 4점이고요. 커피님? 네, 저는 5점 만점이라면 한 3점 정도? 제가 한식을 먹고 자랐고 네. 또 그리고 한식을 요리하는 엄마 입장으로서 네. 이 책 표지부터 보면 밥 공기를 깨트리는 사진입니다. 물론 이 비평이다 보니까 이 책은 한식에 대해서는 한국인들만이 비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필요한 책이란 건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 한식에 대해서 파헤치는 이 내용들이 정말 저도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좀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3점으로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나 내용이 있을까요? 클라라님부터. 네,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요. 저도 이제 그 한국 음식에 대해서 좋은 점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너무 많이 비판한 거 아닌가 하는 또 점도 있었긴 했어요. 하지만 또 저도 이제 시중 음식점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 공감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부분 소개하자면 44쪽에 서민 음식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손맛과 거의 마찬가지인 정서적 위상을 차지하므로 서민 음식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식이다, 어머니의 손맛이다라는 족쇄에 묶여서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한식의 개선점이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네. 유니스님은 어떤 점을 나눠주실까요? 저는 93쪽의 내용인데요. 절인 배추는 왜 맛있을까? 어떻게 맛있어질까? 소금 덕분이다. 강한 소금가를 통해 수분이 빠져나오면 그제서야 배추의 고소한 맛이 확 살아나 전면에 등장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어떤 김치의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김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염수법이나 건연법의 그 방법으로 절이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요. 잘 절여진 배추는 맛있는 김치 담그기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누구나 어릴 때 김장의 수고로움과 함께 어머니가 건네주시는 절인 포기배추 한 잎에 매우 무속을 싸먹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우리들의 추억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47페이지에 보면은 슴슴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본래 이 용어는 지금 우리가 쓰는 아주 싱겁고 건강한 맛 같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소금은 좀 건강을 위해서 줄이더라도 우리나라 음식이 매운맛과 단맛 위주의 양념으로 덮이고 많은, 그래서 모든 음식이 약간 천편일률적으로 좀 양념 위주로 이렇게 진한 양념으로 되는 그런 면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계속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마이야르 반응 등을 조금 한식에도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커피님은요? 네, 저는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저도 굉장히 네, 좀 관심이 갔는데요. 소금을 좀 제대로 쓰자. 아, 네, 102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우리 소금은 천일염도 있고 정제염도 있고 뭐 꽃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금의 사용처가 네, 그 특징에 따라서 다 조금 다르고 소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또 맛을 더 끌어낼 수도 있고 맛을 또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되게 이분이 건축학도다 보니까 굉장히 이과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데 이 한식에서 이 소금 부분을 굉장히 이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네,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자는 10년 이상 10가지 정도의 김치를 직접 담그다가 또 이후에는 사 먹기도 했다가 지금은 몇 년 동안 아예 김치를 안 먹는다고 했는데요. 또 이 책을 쓴 지가 좀 됐으니까 지금은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만년님들이 꼭 직접 해 드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사 먹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음식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클라라님? 네, 저는 김치를 좀 배추 김치를 저희 가족은 잘 먹거든요. 다른 김치보다는. 아, 예, 특별히 이제 제가 다른 밑반찬을 많이 안 해주다 보니 배추 김치를 잘 먹는 편인데 이 시중에 있는 거를 다 사 먹어봤어요. 근데 입맛에 맞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1년에 한 번 김장은 되도록이면 힘들어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또 돈가스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잘 바빠서 못하긴 하는데 그 이렇게 시중에서 아무리 음식점 가서 사 먹어도 그 우리 큰애들이 아직도 얘기를 해요.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줬던 그 직접 이렇게 소금에 절이고 이렇게 뭐 튀김가루 묻히고 해서 해줬던 그 돈가스 맛은 잊을 수가 없다고 그 맛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우리 늦둥이한테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해주세요. 맛있을 것 같아요. 유니스님은요? 아, 저는 그러니까 사 먹는 거는요. 좋아하는데 재료 다루기가 번거로워서 네. 쭈꾸미 볶음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쭈꾸미 볶음 그리고 문어 숙회 같은 음식하고요. 또 오랜 요리 시간이 걸리는 거 있잖아요. 김밥 그리고 포케 샐러드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별님이 고추장 만드신다고 했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어려우니까 예. 그런 거 사 먹죠. 아, 예. 그리고 또 직접 해 먹는 거는 제가 파스타를 되게 좋아해서 미스트 소스 스파게티하고 바질 파스타 그리고 김치전 잘 해 먹고요. 특히 그 유자를 예전에 싱싱한 유자로 만든 유자청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여름날 아침에 따뜻하게 유자를 타서 마시면 진짜 기분 좋습니다. 한번 그거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웬만하면은 만들어 먹으려고는 하고 사실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난 다 잘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어이가 되게 없는데 특히 등갈비찜은 제가 직접 하거든요. 저 몇 번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면 실패가 되는지 참 이상하네요. 등갈비찜을 사기 위해서는 그 등갈비에 살이 많이 있는가 옛날에는 몰라서 그냥 샀는데 살이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걸 찬물로 이제 핏물도 좀 빼고 감자라든지 야채를 많이 넣으면 아이들이 잘 먹으니까 그렇고 또 열무김치도 제가 직접 담는 편이고 근데 결론은
식당에 저는 웬만하면 안 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알면 알수록.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책에서 많이 짚어주니까 저는 좀 속이 시원했거든요. 커피님은요? 네, 저는 여름에 먹는 그 콩국수. 콩국수는 제가 콩물을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 콩국수는 밖에서 사 먹는 걸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고소하게 삶는 그 방법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식으로 대체를 하자. 네. 네, 그런 쪽이고요. 그리고 뭐 집에서 꼭 해먹는 건 전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는 사실 외부에서 사 먹는 것보다 제가 집에서 저 취향이 맞게 해먹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김치찌개는 꼭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네, 딱 우리 커피님 보니까 열무김치 그렇게 맛있는 게 담그는 거 보면 콩물 맛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었는데. 아직 자.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책을 읽다 보면 세계적 위상이 높아졌지만 아직 갈 길은 좀 먼 한식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만년님들이 생각할 때 한식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니스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요. 네. 저는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냥 저는 1인 식사에 적합한 식사 양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좀 많이 수긍하고요. 지금 점점 그 1인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혼자서도 당당하고 우아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밥에 대해서 단순하게 많이 이 저자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솥밥의 형태로 좀 메뉴를 다양화하면 좀 한국 음식 문화가 좀 더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점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클라라님? 네, 저도 이 저자분의 말씀 중에 보면 위생적인 부분도 있었고 너무 간이 짜거나 맵거나 한 점을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 되게 많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네. 식당 갈 때마다 짜거나 달거나 맵거나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이렇게 얼굴 찌푸리는 그런 부분 좀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몇 가지 이렇게 짚어봤는데 특히 가정에서 우리가 반찬이 좀 다양한 걸 선호하다 보니까 여성에게 좀 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현실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또 너무 복잡하거나 하진 않아야겠죠?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높은 임대료나 인건비 때문에 그 재료 자체에 많이 투자를 못하는 현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사회 구조적인 거라 쉽지는 않지만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특히 고춧가루 얘기를 하셨는데 식약청이 주도해서 좀 맛을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갔을 때 이거는 매운맛 몇 단계다 했을 때 이렇게 좀 통용이 되는 그런 게 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커피님? 네, 저는 지난해 조리 그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식이 세계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 계량의 통일화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한식 조리에서도 밑간을 할 때는 어느 만큼의 양을 넣어라는 게 정확한 게 없습니다. 밑간을 합니다. 이 정도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 한식을 세계화해서 평균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것처럼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고 고추장 간도 조금씩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계량의 통일화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되면 좀 세계적으로 다들 좀 일관된 맛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을 놓은 지 오래되었어도 맛있는 수다, 나누고 싶은 마음, 취향과 결이 맞거나 달라도 좋은 사람들이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에서 녹아 나오는 것 같아요. 책을 놓은 지 오래되었어도 맛있는 수다, 나누고 싶은 마음, 취향과 결이 맞거나 달라도 좋은 사람들이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에서 녹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수다, 미식 독서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다음 달에도 팟캐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식 독서의 별, 커피 유니스 클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